지금 이강인 선수 스타일과 엔리케 감독의 스타일을 놓고 봤을 때 그 4-3-3으로 놓고 봤을 때 미드힐의 3이건 아니면 측면 쪽에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역할이건 간에 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네, 그리고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받을 수도 있겠다. 중요한 역할을. 수비 라인 사이에서 볼 소유해주고 패스 뿌려주고 네. 이런 선수는 진짜 네이마르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면 네이마르 다음엔 당연히 이강인 선수가 이 역할을 해야 되니까 역할상 이강인 같은 선수가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 분명히 필요하다.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이제 파리 생제르맹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파리 생제르맹과 알나스르의 경기, 약간 좀 지루한 것도 있었고 답답한 게 있었는데 0대0 무승부로 끝이 났고요. 뭐 이강인과 네이마르가 결장을 했습니다. 저 반응들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 저게 이제 그 현지 팬들이 반응을 저희가 구글링 해가지고 한글로 바꿔놓은 겁니다. 네. 뭐 벌써부터 솔레르가 아니라 이강인이 보고 싶었다. 그리고 이강인과 네이마르의 복귀가 좀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이강인과 네이마르가 있었다면 뭐 2대0 됐을 것 같다. 예, 뭐 이런 이강인을 찾는 반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솔레르는 왜 공을 무서워합니까? 젠장. 야, 저거 구글 너무 번역을 여러분들 구글이 번역한 겁니다. 예. 나 저 김 실장이 보내줘서 저걸 봤는데 네. 뭔 소리야 이게. 네. 아무튼 이제 골자는 이강인 선수를 찾는 그런 현지 팬들이 많았고 거기에 더해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에 대한 비판들이 좀 있었다. 저 맨 마지막에 번역된 건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되고요. 저렇게 이제 반응들이 있었다는 건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아마 어제 경기만 딱 놓고 보면 네. 답답했죠. 어. 그리고 이강인도 안 뛰고 그러니까 또 좀 지루하기도 하고. 우리 SBS 스포츠는 또 현지에 보내가지고 유니캠을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강인 그쵸. 선수 벤치에 앉아 있는 단독 거예요. 막 이런 걸로. 네, 어제 이제 당연히 뭐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으니까 팔찌, 목걸이, 운동화 신고 뭐 이제 있었죠. 근데 그에 대해서 나는 이강인 분명히 안 뛰었잖아요. 네. 경기를 보고 났는데 머릿속엔 이강인밖에 안 남아. 하도 커팅을 많이 넘겨가지고 나바스랑 얘기하고 뭐 네이마르랑 뭐 악수를 했는데 거부했다는데 끝나고도 맞아. 안 뛰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죽은 공명이 뭐 산 뭐를 했다고 뭐 이런 얘기처럼 어쨌든 이강인 선수 어제 상당히 많은 화제를 일으키긴 했는데 경기만 놓고 보자고요. 네. 경기만 놓고 보면 당연히 좀 답답했는데 저는 이건 세 가지적인 관점에서 일단은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프리시즌이잖아요. 그쵸. 프리시즌엔 선수들 자체 몸 상태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다 시즌을 한번 쭉 치른 다음에 휴가 갔다 왔고 지금 네이마르도 사실 어제 보신 분들 봤겠지만 살쪘잖아. 포동포동해요. 네, 배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살도 좀 빼야 되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일단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음바페 이번에 오지 않았죠. 그다음에 네이마르 아직 컨디션은 올라오지 않아서 뛰지 않았죠. 이강인도 부상 때문에 뛰지 않았죠. 주축 선수들이 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죠. 감안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고민해야 되는데 세 번째는 근데 이제 요거는 고민이 좀 돼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축구. 네. 이 축구는 되게 잘 풀리면 와 정말 공격적으로 싸우고 패스 많이 하고 그래 축구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풀리면 지난 카타르 월드컵 스페인 국가대표들처럼 이거 되게 유명한 짤을 여기서도 만들었더라고요. 어제 경기 보고 프랑스 파리 팬들이 와 이게 바로 엔리케 감독의 축구인가 말로만 듣던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어떻게 했냐면 그 파리 선수들을 딱 그냥 이렇게 세워놔요. 그 파리 선수들이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슈팅 안 하고 패스만 계속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엔리케 감독의 축구가 딱 지난 스페인 대표팀 또 보면 아센시오를 제로톱 쓰기로 하고 그쵸. 또 그러면서 페드리나 가비 같은 선수들 볼 잘 차는 미드필더 어린 선수들 놔둬놓고 계속 볼을 뭐 기본적으로 패스 경기 하나 하면 1000개 정도 패스하거든요. 근데 슈팅을 왜 이렇게 안 때리냐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과 더불어서 또 지금 파리가 확실히 9번 선수가 좀 필요하구나. 그 다음에 음바페가 어떤 식으로든지 뭐 남건 떠나고 빨리 정리되게 되겠구나. 이런 고민들도 좀 어제는 좀 됐다. 네. 자, 이제 뭐 우리 달수 형이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압축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어떤 해법, 뭐 스트라이커 부재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이런 축구가 사실은 뭐 이번 시즌 엔리케 감독뿐만 아니라 약간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축구를 파리 생제르맹이 그동안 많이 해왔었습니다. 네네. 약간 답답하고 분명히 이제 선수들의 몸값은 높은데 약간 이제 그 몸값에 비해서 경기력은 좀 안 나오고 이런 장면들이 많았었고 특히나 네이마르가 없을 때 그랬죠. 네. 그래서 사실 지난 시즌에 뭐 메시 그
그 아까 보여주셨던 파리 생제르맹의 댓글 있잖아요. 거기 사실은 이강인 선수도 당연히 많지만 메시 찾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메시가 지난 시즌에도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 컸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을 생각해보면 음바페나 네이마르가 나이만 보면 에이스를 맡아야 되는 선수인데 네이마르는 부상으로 계속 빠져있고 네. 음바페는 뭐 풀어주는 유형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메시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이 파리 생제르맹의 뭐 경기력부터 뭐 득점을 나오는 뭐 패턴 자체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그 메시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그게 이제는 그 어찌 보면 메시랑 이강인을 뭐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약간 이강인이 그 역할을 좀 맡아줘야 되는 게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좀 찾는 분도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엘리케 감독이 이렇게 어제처럼 아센시오 제로톱은 스페인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죠. 사실은 그 변형 3백 만들면서 하는 것도 똑같고, 좌우 측면에 한쪽은 직선적인 선수, 한쪽은 안으로 들어오는 선수 만드는 것도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엘리케 감독의 축구를 스페인 국가대표팀을 보셨던 분들은 잘 풀릴 때는 뭐 그 코스타리카 전처럼 막 엄청 막 골을 막 넣는데 안 풀리면 일본 경기나 이런 경기처럼 그렇죠. 진짜 좀 답답한 경기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즌이 시작하기 전부터 좀 우려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지금 스쿼드에 딱 2명 있는 거. 네. 네이마르와 이강인. 근데 네이마르는 부상이 잦은 선수고, 네. 이강인은 아시안게임, 아시안컵을 또 나가야 되고, 이러니까 다음 시즌 파리 생제르맹이 생각보다는 좀 어렵겠다. 여러 고민을 할 수 있는 이제 프리시즌 그쵸, 초반 이제 행보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영입이 어떻게 되느냐. 네네. 요거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이제 뭐 두 경기를 저희가 지켜봤는데 확실히 사실 이강인 선수가 이제 파리 생제르맹 뭐 행이 결정이 되면서 네. 이제 뭐 주전 경쟁도 해야 된다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염려다 뭐 우려도 있었을 텐데 확실히 이강인이 다음 시즌에 좀 핵심이 될 것 같다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창의적으로 그쵸. 좀 풀어줄 수 있는 선수. 그러니까 뭐 이강인 선수가 뭐 파리 생제르맹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뭐 가장 몸값이 높다거나 네. 뭐 진짜 뭐 가장 뭐 가치가 높은 선수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역할상으로 보면 이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선수는 많거든요. 뭐 하키미도 뛰어가죠. 뭐 음바페도 뭐 뛰어가죠. 그렇죠. 아센시오도 사실은 마무리에 더 적합한 선수죠. 뭐 솔레르도 마찬가지고 등등등 좀 많이 움직여줄 수 있는 선수가 좀 많아요. 대신에 그 수비 라인 사이에서 볼 소유해주고 패스 뿌려주고 네. 이런 선수는 진짜 네이마르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면 네이마르 다음엔 당연히 이강인 선수가 이 역할을 해야 되니까 역할상 이강인 같은 선수가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강인 선수가 다음 시즌에 주전 자리를 네.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지는 거죠. 계속. 저는 어제 경기도 그렇고 지난번 경기 첫 번째 경기 45분부터 부상당하기 전까지 그렇죠. 보여줬잖아요. 예. 그 두 가지 물론 이제 더 종합적으로 보긴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우리 사실 약간 걱정은 있었잖아. 네. 파리가 워낙 선수층이 두꺼우니까. 그렇죠. 이제 어제도 경기 보면은 에메리, 라이어링, 그다음에 비티냐, 은두로 새로 영입한 선발이었고 후반 교체된 선수들이 우가르테, 베라티, 파비앙 루이스, 그다음에 그 음바페 동생 에단 음바페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여러 미드필더나 이선 쪽 선수들이 많아요. 숫자적으로. 그렇죠. 미드필더도 많고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걱정은 있었는데 이렇게 뛰면서 딱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기회를 충분히 받겠구나. 그렇죠. 예. 이런 걸 좀 느꼈고 그게 지금 이강인 선수 스타일과 엔리케 감독의 스타일을 놓고 봤을 때 그 4-3-3으로 놓고 봤을 때 미드힐의 3이건 아니면 측면 쪽에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역할이건 간에 전 충분히 경쟁력 있다. 네.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받을 수도 있겠다. 중요한 역할을. 저는 이런 게 보여진 것 같고 아까 이제 메시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여러분들 당연히 이해하시겠지만 메시만큼 뭐 이강인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메시가 끌어갔던 역할들이 지금 해줄 선수들이 좀 덜 보이는 게 있어요. 맞아요. 네. 아까 메시 얘기하니까 다 뭐라 그러냐면 야 파리 팬들 메시 있을 때는 그렇게 나가라고 뭐라 하더니 이제 아이고, 메시 없다고 저런다고. 나유도 보내고 그랬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만큼 어쨌든 메잘라 맞아요. 네. 뭐 가운데 측면까지 이렇게 오가는 이런 거 해가지고 이강인 선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회, 더 중요한 역할을 파리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강인 선수의 역할이 좀 이제 중용받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시즌에는. 그렇죠. 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